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이데이터가 있으면 그 마이데이터의 패턴에 따라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로서 또는 어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서 그 혜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마트폰을 거의 이런 식으로만 사용합니다. 라는 게 있다면, 그런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에 맞춰서 혜택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 쓸 때, 이럴 때 당신한테는 요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런 서비스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줄게요. 뭐 이런 제공이 가능한 거죠. 네, 일단은 제가 찾은 기사는 이동통신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기사였고,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해서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모두 다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예비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신사가 의무 제공, 정보 제공 사업자로서 통신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해왔다면, 이제 허가를 받고 난 후에 기관으로부터 이제 금융 데이터를 받아서 통신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를 내용을 보고 좀 가설을 세워 보았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설은 크게는 이제 이동통신사가 마이데이터 시장의 메인 플랫폼이 되기는 어렵고 데이터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를 위해서 생각했던 건 두 가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동통신사가 마이데이터 시장의 KSF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좀 제가 생각했던 KSF는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 그리고 또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또 맞춤형 추천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 특히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통신사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좀 추천 상품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이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가 역할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걸 가지고 좀 실제 분석은 크게 4단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마이데이터 시장은 성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이데이터 시장을 좀 보고 성장률을 좀 살펴보는 단계를 진행했고, 두 번째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KSF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단계를 거쳤고, 세 번째로는 이 KSF를 통신사업자가 달성할 수 있을까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의 시장에서 통신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이데이터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작년 12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제3자에게 자료 전송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모아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 데이터 통합 조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선보이는 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금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점차 의료나 공공, 통신 분야로 확대 중이고, 이 통신 분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이제 사진 2가지를 넣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현재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 허가를 취득한 33개사를 정리해 놓은 사진이었고, 이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는 은행이나 뭐 금융투자사, 카드사, 그리고 그런 평가정보사, 그리고 이런 은행 관련된 쪽 플러스로 핀테크, 빅테크사들이 지금 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 밑에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리는 연평균 성장률 한 10.3% 정도가 기록될 수 있는 시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여러 통계에 따르면 시장의 규모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마이데이터 시장의 자체에 대한
기대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KSF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를 위해서 좀 커스터머 전의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간단한 정도의 커스터머 전의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고객이 플랫폼을 방문을 할 것이고, 거기서 서비스를 실제 이용을 해본 후에 지속적으로 방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방문을 하면서 계속 이 업체에서 계속 제공을 하는 추천이나 뭐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같은 상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 때 매출이 올라가는 형태일 것이다라고 좀 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플랫폼을 방문할 때는 기존 플랫폼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서 원래도 많은 고객들이 오고 있는 플랫폼인지 그 경쟁력이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그 플랫폼이 좀 충분히 규모가 있어서 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모아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 신뢰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그 마이데이터로 제공하는 그 정보의 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할 텐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아주 가끔씩 확인하는 정보가 아니라 좀 자주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좀 맞춤이나 추천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크게 다시 정리해 본다면, 위쪽입니다. 네. 크게 다시 정리해 본다면 KSF는 3개인데, 첫 번째로는 그 플랫폼의 경쟁력의 규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맞춤 추천 상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좀 일단 그런데 1번과 2번이 고객을 계속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좀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플랫폼 경쟁력 규모를 봤을 때는 빅테크사가 확실히 큰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두 번째 차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각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요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예를 들어 뱅크샐러드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류의 서비스라면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가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좀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이게 12월에 시작한 후에 한 달이 지난 후에 현재 가입자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을 했는데, 주로는 은행보다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가입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플랫폼 경쟁력이 좀 높은 업체들이 확실히 이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가 쉽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내려주시면. 또 일단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중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핀테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엔 기존의 플랫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이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KSF에 대해서 통신사업자가 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플랫폼 경쟁력 규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빅테크사 대비 플랫폼의 규모는 작고 방문율은 적은 수준일 것입니다. 다만 좀 추가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을 기본 설치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재방문 유도 가능한 차별화 서비스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쭉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을 자주자주 들어와서 좀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까를 봤을 때 뭐 그런 것들은 뭐 과금 서비스의 이용 정보 정도이지 나머지의 것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아주 뭐 몇 년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서 이 데이터 경쟁력 측면에서 재방문을 유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 추천 상품에 대한 니즈를 봤을 때도 통신 관련 상품은 사실 구매 주기가 거의 2년이기 때문에 잦은 추천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플랫폼을 방문할 요인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통신사업자가 그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KSF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통신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독자적으로 플랫폼의 경쟁력을 만들거나 재방문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춘 차별화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해서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연체 정보를 제공해서 신용 평가할 때 좀 데이터로서 뭐 제공을 한다거나 혹시 또 위치 정보 제공을 통해서 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또 과금 결제 정보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이런 데이터의 제공업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통신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밑에 부분은 이통사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은 사실 허가가 완료되지는 않아서 구체화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로만 넣어두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저도 잘 몰랐는데, 정리를 좀 잘 해주셨네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가설로 제시하신 게, 메이저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다.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뭐 그런 이유들은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네. 대안으로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메이저가 될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마이데이터 시장을 저는 뭐 길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듣고 보면 약간 반박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그냥 건설적인 챌린지를 한번 해보자면, 네. 자, 이동통신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주류가 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제시하신 것 중에 그 이제 이동통신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메이저가 될 수 없는 거는 어떤 맞춤형 서비스 또는 차별화된 서비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플랫폼들, 그러니까 그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나 경쟁력 또는 재방문 유도 가능한 차별화 서비스, 이런 맞춤 상품 이런 것들이 좀 현재는 낮은 거죠. 그죠? 현재는 네. 낮은데 근데 만약에 통신사가 이런 것들을 갖추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우선 이동통신사가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먼저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성격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단말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단말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치 정보, 두 번째는 대부분의 결제 정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문자가 오게 되죠. 또는 요즘에 삼성페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고, 또는 뭐 애플페이나 네이버페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그 정보들이 액세스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결제 정보들이 올 수도 있다. 이건 확실치는 않아요. 그 문자가 오는 거를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세 번째는 통신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래픽, 한 단말기가 특정 시간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또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특정 시간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쿠팡 플레이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특정 시간에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특정 시간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쓴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저의 그냥 뇌피셜인데 단말기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만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해주신 우리 토스 또는 뭐 그 카카오페이 같은 사업자들 생각하기 마련일 텐데 그거를 다 이제 그냥 백지화 시켜놓고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어디까지 데이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를 먼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위치 정보, 결제 정보, 통신량,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성격,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냐, 아니면 이건 스트리밍이 아니라 어떤 통신이냐, 그죠? 거기서 더 나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성격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만약에 게더링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데이터일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겠죠. 마이데이터 이전에는 안 됐던 것들이 된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신사업자는 뭘 할 수 있는 건가? 어쨌든 어플리케이션까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KT나 SK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시간에 주로 이용된다. 근데 그게 저라는 걸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몇 개의 단말기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만 읽혀도 이제 파워풀한 건데 그게 특정인, 그러니까 저 또는 또 다른 A라는 사람이라는 게 특정되면 그건 훨씬 더 파워풀할 거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마이데이터가 있으면 그 마이데이터의 패턴에 따라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로서 또는 어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로서 그 혜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스마트폰을 거의 이런 식으로만 사용합니다. 라는 게 있다면, 그런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에 맞춰서 혜택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 쓸 때 이럴 때 당신한테는 요거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런 서비스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줄게요. 뭐 이런 제공이 가능한 거죠. 저는 매주 주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전을 합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사용,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쓰실 때는 저희가 이런 추가적인 베네핏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혜택을, 개인에 대한 어떤 혜택을 극대화 시켜주면 그거에 따라서 또 게더링 되는 어떤 데이터의 트렌드가 생기겠죠. 아, 이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구매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 지불 의사가 생기는구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쓰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게, 마이데이터에 또 반영이 될 거고, 혜택이 더 극대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 얘기했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서비스라는 게 그런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쓴다라는 정보만 알고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성, 당신은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주로 쓰네요. 아니면 당신은 뭐 이런 저장 공간, 아니면 카메라, 어떤 특정 하드웨어 기능을 많이 쓰네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과거에는 없던 그 특정한 베네핏에 기반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통신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생각했을 때는 위치 정보에 대한 부분 정도의 우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확실히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 정보를 알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데이터를 뭔가 판매한다거나 했을 때 그 셀러로서의 이익이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자체적인 플랫폼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그 하드웨어 그 자체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특정인은 어떤 시점에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니까 그것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사업자를 연결해 주면 되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되려면 그런 정보의 분석과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오퍼링 이런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서 이용했던 데이터 수준의 그 어떤 깊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개개인에 대한 베네핏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허들은 나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라는 거에 대한 오케이 사인 하나만 있으면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통신 사업자들한테 엄청난 호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재방문을 유도하는 어떤 서비스의 차별화라는 게 사실 휴대폰 사업자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대폰 그 하드웨어는 그 개인은 계속 그거를 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통신 사업자는 이 하드웨어에 접속하는 누군가와 계속 컨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어떤 재방문의 기회를 계속해서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아까 말한 뭐 뱅크 샐러드나 토스나 이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뭔가 재방문, 재사용이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쓰도록 계속 스마트폰을 켤 거니까. 그죠? 그게 OTT인지, 카카오톡인지, 메신저인 건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인지, 유튜브인지, 뭐, 아니면 지메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루에 한 수천 번 정도는 개인이 자기 스마트폰을 껐다 켰다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때마다 생기는 그 새로운 유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인 거기 때문에 저는 통신사업자가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까지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액세스 되는 정도 수준의 데이터라고 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보다 뭐가 더 나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로서 역량이라고 하면 아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줄 수 있는 그 큐레이션 또는 서비스 그 오퍼링의 역량도 있지만 안정성 또는 보안 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마이데이터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데이터가 게더링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카드사든 뭐 은행이든 통신사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쓴다라는 거는 다 지우고 뭐 연령대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용 패턴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데이터를 사용했던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김모모 씨가 이 시간대는 이렇게 쓴다라는 게 게더링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보안 또는 데이터 안정성,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신평사나 핀테크사가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이렇게 고려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의료 정보, 금융 정보 또는 공공의 정보들은 실제로 그 유출이 되거나 좀 보안 유지가 안 됐을 때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같이 포함됐다면 더 큰 문제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오퍼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이렇게 투명하게 보장이 돼야 이게 잘 활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보안 유지만 잘하고 나머지 오퍼링은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이나 좀 그 핫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는데 좀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요 스타트업들을 투자해서 그 스타트업들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전면에 나서도록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통신 사업자는 하나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위에서 개별 어플리케이션이나 개별 서비스, 개별 오퍼링을 하는 또 다른 그 스몰 서비스들을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제공하는 거죠. 어차피 자기가 잘 못하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통신 사업자로서 뭔가 메이저한 역할을 못할 거다라는 거는 많이 이제 좀 미티게이트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정성이나 보안 유지는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고, 실제로 이 마이데이터 시작하고 난 후에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고객의 일부 금융 정보가 공개돼서 좀 이슈가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점점 이 부분은 중요해질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스타트업이라던가 뭐 제휴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통신사는 뒤에서 정보만 좀 제공해주고 그들이 메인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통신사가 가진 역량을 봤을 때 그게 좀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KT나 SK나 LG가 특정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 특정 그룹의 스타트업들이 특정 통신사의 엄브렐라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와 KT가 동일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를 육성하거나 같이 그러니까 많이 중용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이 약간 성공적으로 플랫폼화돼서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주로 작동하는 사용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되게 유니버셜하게 뭐 다 됐다. SK나 KT나 뭐 LG U 플러스를 다 이렇게 그 액세스할 수 있고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어떤 유니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스타트업이 커나가는 도중에는 어느 한 통신 사업자를 잡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SK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 특정 차브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KT가 그들에게 의존을 할까요? 그들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업자들을 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통신 사업자별로 에코시스템이 따로따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LGU 플러스 안에서 주로 서비스하고 뭔가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스타트업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생겨나고 SK는 SK 나름대로의 그 에코시스템들을 가지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 헤게모니가 통신 사업자 기반에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왜냐하면 통신 사업자도 자기들의 차별성을 더 이상 이제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LG로도 그 사용자들이 안 가고 KT로도 안 가고 이 어플리케이션 몇몇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남아있는 사용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자체적인 또는 뭔가 파트너십적인 그 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통신 사업자의 어떤 사업 역량,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을 되게 많이 바꿔놓을 것 같은 그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도태될 수도 있고 엄청난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됐나요? 바이데이터 사업이? 네, 네, 12월부터였고 본격적으로는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 많이 하겠네요. 우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질문들을 하겠죠. 각 통신사들은.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그동안에 저희는 이런 그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해놨고 이들을 우리 엄브렐라 안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 외에 더 파워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되게 엑스클루시브한 특정한 그 네트워크, 뭐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들하고 연계해서 우리한테만 주는 뭔가 있길 바래. 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뭐 50% 할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음, 넷플릭스 많이 보는 사용자들이면 그런 오퍼링을 줄 수 있는 통신사업자를 더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지금 마이데이터 업건별 가입자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주요 금융 사업자들과 통신 사업자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금융 데이터에 대해서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제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통신 사업자가 약간 또 주변인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마이데이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건 다 금융이고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뭐 은행이든 뭐 저축은행, 카드, 뭐 핀테크 이런 전부 그 금융사들이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통신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거나 내 그 영역을 지킬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 반대로 은행이나 카드사는 과연 통신사업자들이 저렇게 있는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자기 쪽으로 헤게모니를 가져올 거냐. 어쨌든 한 쿠션, 그러니까 이 통신사업자를 거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텐데, 어, 그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카드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통신사업자가 단순히 역량 또는 역할이 있다 없다에서 더 나가서 그 역할이 어떠어떠할 것 같은데 그게 카드사와 은행과 비교하면 이럴 것 같아. 단 금융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한다면 카드사와 은행사가 이러이러할 것 같고 통신사업자는 이 정도에서 머무를 것 같아. 근데 이게 다 열리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일단 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